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2차 등교 첫날인데요. 네. 또 공교롭게도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우려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발로 해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잇다가 이제 물류센터에서 어제 대규모로 좀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40명대 환자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수도권 특히 이제 그 부천이랑 부평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속도를 봐서는 아마도 적어도 그룹콜센터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물류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물류센터에서 그 신선식품 같은 거 포장하는 분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식품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그 식품에 어차피 묻더라도, 식품이나 어떤 표면에 묻더라도요. 뭐 2, 3일 내 바이러스가 사멸을 한다고 돼 있기는 한데다가 그 이제 감염을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농도는 몇 시간 이내에 이 감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라도 걱정되면 택배 물건 같은 거 받았을 경우에 손위생만 잘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식품 자체는 걱정할 게 없더라도 이 감염 추세가 문제인데요. 네, 예. 이 정도 아직까지 뭐 통제에 벗어났다 이런 정도는 아닌 거죠, N차 감염. 예. 근데 이제 뭐 어떻든 지금까지 계속 찾아내고는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물류센터에서 만약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발생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대규모로 또 여기저기 또 환자를 이제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고요. 근데 이게 이태원발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확인된 사람들 그래도 어떻든 이제 방역 당국이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은 데서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도 모르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까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늘 설명하시는 거지만 N차 감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6차, 7차, 8차로 나가는데 이게 어떤 추적보다 도망가는 게 먼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 발병 이후에 그 중에 한두 명이 다른 데서 대규모의 집단 발병을 만드는 이런 연쇄적인 고리가 만들어지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10명, 20명 정도의 그런 작은 규모인데 이번에는 조금 대규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환자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진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구리 같은 데서도 지금 원인 불명의 감염자들도 계속 클러스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뭐 생활 속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교수님, 그 마스크나 뭐 구체적인 지침 나왔다고요, 에어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에어컨은 어떻게 아이들 학교 갔는데요, 이제 더워지면. 교육부에서 이제 말한 거는 만약에 이제 환기가 가능한 그런 교실 같은 경우는 창문의 3분의 1 정도는 열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어서 계속 환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되도록 이제 학교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 대부분 KF94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오래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KF80 수준 또는 수술용이나 치과용 마스크도 다 가능하다라고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치과용 마스크의 경우는 숨쉬기가 좀 편한 대신 어떤 자기 감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치과용 마스크도 어차피 그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가볍다 보니까 약간 펄럭펄럭거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쓰더라도 전체가 잘 밀착하게만 쓴다 그러면 웬만하면 예방 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에어컨 경우에요. 3분의 1 여는 게 규정이 약간 바뀌어서 다 닫고 뭐 2시간마다 환기하고 이런 규정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뀌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하고 전력상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2시간 사용하고 어떻든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하기는 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환기보다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제 감염자가 침방울 쳤을 때 에어컨 때문에 이제 확산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전체로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오히려 환경 소독을 더 착실하게 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환기와 환경 소독이요. 근데 어린 아이들 다 학교의 경우는 소독을 끝나고 한번 뭐 그런 수밖에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가능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 밤마다 뭐 환경 소독 티슈나 이런 거가 배부가 됐는데요. 좀 물량을 좀 많이 좀 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보조 인력들이 들어와서 뭐 오전에 오전 수업이 끝나면 점심 시간에 한번 해주고 수업 끝나고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주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요 사이에 어떤 가장 어린 아이들 학부모들이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가와사키병이라 그러나요? 예. 그 증상 비슷하죠. 지금 소아한테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의심 증세가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아에서 다기관 뭐 염증 증후군이나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하루 이상 열이 나고 예. 뭐 피부 발진이나 이런 거 동반됐을 때 2개 이상의 장기가 침범되고 혈액 검사에서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예. 거에다가 한 달 이내에 일단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들을 맞이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좀 발병이 됐고 일부 아이들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걱정은 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발병 양상이 한 1,000명 정도의 소아가 발생하면 1명 정도 발생한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아 지금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시 체계가 어제부터 가동이 예. 됐는데 의심 사례가 2건이 신고가 됐고 예. 그 중에서 1명이 좀 의심된다고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지금 진단은 된 상태가 아니어서요. 일단은 그 상태 계속 이제 감시 체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신고되는 사례들을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 어떤 소아 감염 비율이나 그 발생 그 괴질이 아니고 아까 뭐였죠? 다기관 염증 증후군. 염증 증후군의 어떤 발생 비율을 보면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크게 걱정할 어떤 수치는 아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1,000명 발생인데 그중에 소아 감염이 1,000명 미만이어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숫자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도 많이 낮은 상황인데요. 예. 외국 같은 경우 워낙에 뭐 몇십만 명씩 발생하면서 예. 소아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 중에서 발생한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면 발생이 안 되는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들, 마스크, 손위생을 잘 해서 아이들이 걸리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랑 이 병이랑의 어떤 연관성은 입증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PCR이 한 60% 양성이 나왔고 예. PCR 음성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40%는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서 아마도 코로나와 연관된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해석하면 60%는 양성이 나왔고 40% 항체가 나왔다는 건 지금 걸려 있거나 지나갔거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젊은이들 그 사망 사례로 얘기하는 사이토카인 스톰. 예, 그거랑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은 이제 예.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했었을 때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급성기에 이제 그런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같은 거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감염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면역계가 교란되면서 예. 교란된 면역계가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상으로는 조금 더 늦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요. 네. 이게 만약에라도 뭐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만약에라도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고 이런 증상이 의심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다기관의 침범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니까 면역 상태가 과잉으로 생기면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뭐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을 완화시키는 약들을 가지고 아마 치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치료 방법들도 아직까지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럼 집에서 어떤 경우에 이걸 의심하고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일단은 아이들이. 일단 예.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회복기 건거나 이제 그런 감염돼 있을 때 고열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서 일단 피부에 뭐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예. 숨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의심을 같습니다. 해봐야 되는. 예. 자, 아까 물류센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예. 여기가 3교대로 근무하면서 1,300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방역 어떤 지침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근무자 숫자도 많았다는 예. 부분들이고 1,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뭐 아팠던 분들이 며칠 아팠는데도 그냥 근무를 계속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일부 근무자들 얘기로는 마스크도 잘 안 썼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밀집도 있는 예. 그런 직장이었고 그다음 방역수칙이 잘 안 지켜진 게 아닌가 예.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것도 새로운 어떤 그 강한 기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가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완화된 형태로 이제 직장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출근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역 수칙을 강화할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데가 사실 이제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많은 곳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예. 벌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행이 환자 발생이 안 돼서 모르고 있었던 데가 많을 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노동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뭐 좀 한 번씩 방문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식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작위 검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장별로 좀 위험한 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발생이 좀 많았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법도 써볼 수는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이제 유행의 정도에 따라서 좀 그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지금 만약에 좀 부천이나 부평 지역에서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이제 연쇄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을 거라면 좀 고려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행 상황에 맞춰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날은 더워지는데요. 아까 마스크 말씀 좀 여쭤봐서 다시 한번. 날은 더 더워질 텐데요. 야외에 혼자 다니고 혼자 걸어갈 때는 마스크 굳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이 한적하고 이런 공원과 같고 사람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사실 마스크 벗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또 사람을 만날 만한 일이 생기면 또 썼다 벗었다 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쓰고 계신 건데 일단 이제 본인이 이제 보통은 많이 가는 데고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면 마스크 없이 좀 공기를 마음껏 마셔도 되긴 됩니다. 야외에서는요. 예를 들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부딪힐 일 없으니까 여름에는 벗고 다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앞에 가면 써도 뭐 이래도 별 상관은 없는 그런 거죠. 방식으로도 이제 좀 한적한 길로 출근하신다면 가능하겠죠. 자, 아까 계속 이제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요. N차 감염 우려가 계속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오늘 갑자기 들어가지고 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단 발병이 이런 이제 데서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집단 발병 했던 분들이 뭐 식당을 방문했거나 이러면서 되게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발병도 같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집단 발병 자체가 또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하는 형태로 지금 다시 이제 확산되고 있는 형태라 가지고요. 앞으로 1, 2주 동안 정말 잘 이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환자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또 대규모 발생이나 이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적극적 통제라면 어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형태로 돌이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 직장들도 뭐 재택근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수도권이 만약에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이 부분들을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학교들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의 휴업도 고려할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사실 숫자만으로만 보시니까 좀 민감하게 안 보일 수도 모르지만 상당히 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 변곡점, 특히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어떤 특별한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발병이 가능한 물류센터 같은 데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발병자들이 대부분 지금 가족들이라든지 뭐 식당 같은 데서 추가 환자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차 감염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감염 형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확인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거나 아직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서히 유행 곡선이 이태원 끝날 때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유행이 다시 한번 커지려고 하는 그런 시작 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방역 수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단순 숫자보다는 발병 양상이나 지역 뭐 이런 게 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은 특히 걱정 많을 텐데요. 어느 정도 발생하면 이 학교가 그 학교장이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어떤 판단 기준으로 움직여야지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기준이야 학생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휴교를 하거나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갑자기 환자 많이 늘어나면서 아예 부천시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아예 지금 학교들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등교하는 그런 그 초등학생들 이제 등교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지역사회의 유행 패턴들을 보고 나서 지자체장이든 또는 교육청장이든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학생들의 등교 자체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좀 보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할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지금이 잠시 있다 브리핑 시작하면 그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시작. 그럼 브리핑 시작할 때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